서울시당 특별기획 총선 후보자들의 유쾌한 매력 발산 J플렉스 뿡뿡 인터뷰. 오늘은 도봉 정치교체 이제는 판을 갈자 도봉구갑 윤호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후보자님은 정의당 도봉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노동 도봉 교육희망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가장 많이 만들어낼 후보, 능력 있는 후보 윤호 후보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후보자님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네. 항상 승리의 그 자리에는 서 있는 남자. 예, 서울 도봉갑. 예,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이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승리하는 남자요?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 곳에서?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프로하고 예. 프로하고 조금 다르게 막 뿡뿡 인터뷰 막 J플렉스 뭐 이렇게 좀 플렉스한 게 아니라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예, 늘 음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봉에서 세 번째 출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구의원 2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각오나 또는 윤호 후보자님이 이번 국회에 들어간 의미 뭐 이런 것들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그 세 번째 출마입니다. 보통 우리 당에서는 세 번째 출마하면 당선된다는 공식이 있는데 아, 네네. 예, 이 공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꼭 당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이제 지난 도봉구에는 지난 30년간 민주당이 거의 다 독식을 해왔습니다. 딱 한 번 빼고. 네. 그리고 여태까지 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대결로만 치러져 왔기 때문에 네. 그 제3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유권자분들에게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제 제3의 세력으로서 그 도봉의 정의당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도봉 지역이 좀 그 서울 지역 안에서도 조금 그 지역적 특성이 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인구의 변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도봉구가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뭔가 정체된 느낌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 지형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의 아성 또는 계속 지지를 이렇게 해주시는 지역으로도 유명한데 진짜 이제 판을 좀 갈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가 큽니다. 네. 저희가 보통 그 동네 나갈 때 네. 읍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역에서는 길 가다 보면 네. 아는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인사도 그렇죠. 하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시골 읍내에 나가서 네.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네. 그런 분위기고 도봉 특성이 그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평균 거주 기간이 뭐 20년 살았다 그러면 이제 살기 시작했네. 네. 이거고 정말 변화가 인구 이동의 변화가 거의 없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도봉에서만 42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가면 어르신한테 가면 네. 제가 나이도 이제 50 넘었는데 네. 애가 왔네. 동네 애가 왔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슬로건으로 진짜 40년 뭐 이렇게 터줏대감 40년 국민 뭐 주민과 함께한 사람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쳐주는데 예. 그쪽은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슬로건도 42년 준비된 도봉 일꾼이 그걸로 하시는 되겠습니다. 걸로? 예, 네. 바꿨습니다. 그 다른 후보하고 차별성이 좀 있나요, 그러면? 네, 이번에 새롭게 온 그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님이 네. 올해 34살이신데 네. 청년이고 네. 예비 공공을 보니까 11년 거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42년과 11년. 예, 그래서 네. 좀 차별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 구도와 전략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질문 드릴 텐데,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14년부터 출마를 계속 하셔서 도봉에서 계속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은 입법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가장 첫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 사회다. 네네. 예, 부동산에 의해서 그 계급이 나뉜다. 네. 예전에는 뭐 자본가와 노동자 네. 있었지만 네. 그것까지 포괄된 부동산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그 미래 삶들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 토지 공견력 네. 개념을 더 확대해서 네. 정책을 좀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네. 네, 이런 게 저희 그 큰 각오 중 하나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사실 이제 지금 그 자산소득, 네. 자산소득의 상속의 문제가 가장 사실 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 이거 그럼 이 한국사에서 꼭 깨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네. 실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환상이기도 하지만 실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또 환상은 증폭돼서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음. 대한민국 그 사유지의 그 전체 54% 정도를 네. 1%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도를 예. 봤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단 17% 사람들이 많이 그 두 채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3, 4%밖에 안 되는 네. 그런 현실인데 그 부동산은 그 하늘 모르게 뛰고 있고 그렇죠. 결국 그 불로소득들은 다 그 일부의 사람에게만 그렇죠. 전이 되는 네. 그것이 부의 세습으로 내려가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부의 세습은 가장 요즘에 그 조국 사태 때처럼 본 것처럼 기회 세습이 되어버리는 네. 그래서 밑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시급히 네. 해결될 문제다. 네. 네.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이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도봉구에서 윤호 후보님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렇게 윤호 위원장 후보님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건강보험 얘기도 좀 하시고, 네, 노동자 실업과 노후 대책에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네. 우리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네. 미래에 대한 그 희망, 네. 희망을 가져야 된다. 불안을 없애야 된다. 네. 이게 가장 큰 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건강보험은 저희가 이제 고령 사회 되면서 그다음에 그 건강에 대한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많은 그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현재 그 비급여 급여 포함해서 네. 60% 정도밖에 그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케어가 되면서는 그 70%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건강보험 하나로 하게 되면 네. 1인당 평균 그 10,000원꼴 정도만 더 추가 부담하면 전체 80%에서 90%까지 다 보장이 되고 실제로 어떤 병이 있어도 100만 원까지만 연간 본인이 부담하면 병원비가 해결되는. 예, 그래서 많은 그 가장 큰 고민인 60대 이후에서 건강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대부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하다 보니까 뭐 큰 병 걸리면 집안이 다 망하니까. 예, 그 상황에서 실손보험이 가정당 평균 뭐 한 15만, 20만 원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를 하게 되면 실손보험도 줄게 되고 또 과잉 진료와의 원인이 되는 실손보험도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실제 소득의 효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건강의 보장.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개편. 예, 이거를 그래서 그 중요하게 골자는 이제 100만 원 상한제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만 예를 들면 이제 보험료를 내면 그렇죠? 아니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100만 그렇죠. 원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어떤 병이든지 진료와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굉장히 복지국가형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당 10,000원만 더 부담하면 우리가 실손보험 또 사보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그것을 좀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빨리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이 이제 그 계획하고 재정 부분 다 있는데 실제 재정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그렇고 당장 이것을 전면 실시하기는 재정적인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우리 어린이 병원비 그 18세 미만 상한제를 먼저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청소년 어린이 1인당 뭐 한 5만 원꼴이면 네. 가능합니다. 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린이 18세 미만이 한 5만 명 되는데 뭐 25억이면 네. 연간 되는데 네. 처음엔 25억도 안 듭니다. 아, 네.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차츰 줄여 나가면 네. 처음에는 뭐 10억 안 되는 돈에서 전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윤호 후보님은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보험 문제, 네. 그다음에 가장 생활의 이후의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후 대책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운영위원이시기도 네. 하잖아요. 예. 거기서 좀 얘기가 나오시는 건가요? 정책적인 것들은? 예, 내가 만든 복지국가에서 지금 현재 공약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과 많은 부분에서 같은 정책적으로. 맥락에서 네. 가는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저는 정의당원이기 때문에 당의 기본 입장에 네. 준해서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에서도 좀 자영업자 그다음에 네. 프리랜서 네. 비정규직 많은 분들이 실제 제도적인 틀에서의 보장들을 못 받고 있어요. 네. 뭐 고용보험 그다음에 실업급여라든가 그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우리 당이 보다 더 점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변을 해나가고 네. 나가야겠다. 지역으로 좀 갈게요. 네. 그 지역 구도가 지금 이제 인재근 네. 의원님이 네. 삼선 이제 도전입니다. 삼선 도전을 네. 하시고, 사실 인재근 그 의원님은 김근태 전 의원님의 네. 또 배우자시기도 배우자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제 김근태 의원님을 포함해서 한 20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2008년 빼고 네. 지금 20년 거의 하고 가까이 이제 하시고. 20 네. 1년째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구도하고 또 이제 김재섭 후보는 제가 들으니까 IT 전문가고, 네. 그죠? 네, 그 미래통합당에서 미래 전략으로 네. 거의 청년을 배치했어요. 네. 30대. 여기 안에서의 구도 안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어떤 전략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인재근 의원님이 지난 김근태 의원님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제 재선 8년을 하셨고 네. 이번에 3년 도전하시고 근데 좀 제가 김근태 의장님이 해왔던 역사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님의 우리 정치사에서의 어떤 이취 민평년도 이제 그쪽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네. 제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어쨌든 재선이라는 그 지위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제야와 이쪽 정치에서의 그 맥락에서 좀 더 한 발 진전된 좀 다른 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치에서 그걸 조금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네. 분들이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제 김지석 후보님은 네. 저보다 하루 늦게 이제 오셨어요. 네. 청년 전략으로 네. 이제 노원하고 저희 광진하고 도봉 발표하면서 그렇죠. 오셨는데 이제 IT 기업 쪽에 좀 있으시면서 이쪽으로 오셨고 네. 약간 창당 작업 헤어름 같이 오름 네. 작업하시다가 이제 그렇죠. 오셨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날라오시다 보니까 네. 낙하산. 날라오시다 보니까 네. 오시다 보니까 네. 지역과의 좀 그런 상황이나 네. 연대감 여러 가지 그것들에 대해 좀 이질감이 많이 있는 좀 거죠. 그리고 있고 네. 저희 아다시피 도봉에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분도 도봉에서 한 11년 살고 계시는데 네. 하시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고 기존에 이제 계시던 위원장님이 계세요. 네. 계속 당선되지 않았지만 출마해 오셨는데 사실 그분이 좀 계셨으면은 이번에는 좀 그래도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했는데라는 좀 약간 표조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나오셔서 이번에는 제가 도봉회사의 여러 가지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네. 생활했던 것과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적인 전환점 이상에서는 삼각구도가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제 오래된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노예된 정치인과 그다음에 아직은 안정되지 못한
지역에 밀착하지 못한 후보 그 안에서의 전략을 좀 잘 짜서면 아마 상강구도로 이번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 현안이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결해야 될 뭐 지역 현안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도봉갑 선거구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묵은 그 민원이 하나 있어요. 네네. 창동 역사 그 민자 역사 설립인데 네. 이게 뭐 10년 지났는데 네네. 그게 중간에 이제 계속 부도가 나면서 그래서 흉물 방치돼 있고 창동역의 그 동쪽과 서쪽을 이게 이제 연결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면서 그 생활권이 전혀 단절돼 버리고 주민들도 어렵게 되는 생활들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까지 모든 구청장, 국회의원 출마할 때마다 해결한다는 공약이어서 네. 이게 없어지면 공약이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럼 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민자 네. 창동 민자 역사 개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뭐 이전에 이제 구청에서도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네. 국회에서도 하는데 뭐 사유 그 자본의 그 문제라 음, 또 채권자와 또 채무자 같은 또 음, 이해관계가 서로 또 좀 맞물리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번 그래서 공약이 나오는 이유도 네. 당사자들이 일정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민간 그 개인 사유 자산에 재정을 투입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그거는 더욱더 사실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로서는 뭐 어떤 방법은 찾아보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네. 해결한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도봉 지역의 창동 민자 역사 개발 지역 공약 하시는 것들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봐도 되나요? 음, 그러니까 어떤 실현 가능성을 뭐 염두에 두거나 이런 거는 좀 현실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물론 창의사항 쪽에서는 많은 미연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표가 떨어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예. 예상하는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진정성 있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도봉에서 42년을 사신 분이라는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뭐 정치인이라고 다 막 청사진만 제출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되긴 하다 시급하게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기다봐 들어야 될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노력은 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거를 공약상으로 놓고 네. 이렇게 할 상황은 제 양심에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예. 양심에 호소하는 예, 입장에서 그분입니다. 예. 예, 그렇게 막 그 헛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굉장히 네, 표를 의식하지는 않는 과감한 얘기 같아서 네. 예,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드러날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예전에 우리 성대 야구장도 병원 세운다 했었는데 네. 예, 주민들 뭐 설명 받고 했는데 안 될 자리였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은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 정의당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또 비례위성정당이 이제 반칙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그 우리가 함께 합의한 합의 정신을 이탈해서 그 우주 이제 위성정당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원칙 있게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서 지역 후보자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윤호 후보자님이 미국계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18년 그런 됐습니다. 입장에서 광고 회사의 마케터 또는 뭐 기획자 입장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이 오히려 정의당의 새로운 길로서 네. 출발하는 딱 출발점이라고 봐요. 우리 지금 뭐 4%뭐 안팎에 나오는 네. 이 지지율 자체가 네. 근데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후의 전망, 가능성 이거는 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의 그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쭉 가라.
예전에 그 저희 제품들 보면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청바지 보면은 정통진이 있고 네. 한창 이 스판진부터 네네. 해서 뭐 다양한 패션진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통진이요. 정통진입니다. 네. 예, 기본 30% 이상 갑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한 음. 정통적인 자신의 그 정당에 충실한 그 노선을 갈 때 처음에 출발점은 좀 미약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후의 가능성은 더 크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새로운 그 뭐 파격이라고 하죠. 뭐 새로운 것만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격이 빛을 날 때는 원래 기본이 좋을 때 파격이 굉장히 더 빛을 나고 기본적인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늘 파격만 가면 그거는 변칙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은 현재의 결정한 대로 그냥 쭉 다시 또 중간에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 가는 것이 이후에 선거 때에도 우리의 그 당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의당의 존재의 이유가 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있게 우리의 길을 가는 거,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을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치 얘기 조금 이제 물러나서 윤호 후보자님 개인적인 거 조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네, 궁금하실 분들이 지지자분들이나 또 우리 당원 여러분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이 방송이 J 플렉스 아닙니까? 네. 플렉스한 자기만의 자랑거리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정치 말고 윤호 인간 개인으로서 나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면이 나도 있다. 뭐 이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쟤는 늘 승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네 승리의 자리. 네. 네. 제가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늘 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항상 그 권력을 잡는 자리에서는 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한 회사만 18년 다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공채 1기로 들어가서 네. 제가 18년 다녔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회사 최장 재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회사의 그 창립부터 네. 제가 있을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차도 20년 탔습니다. 네. 처음 사서 20년 타고 한 동네에 도봉구에만 42년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옷을 사면 헤어져서 못 입지 찢어서 못 입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플렉스한데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구나. 도봉 42년, 예. 네, 재직 기간 18년. 네. 정당 지금 진보정의당으로 처음 입당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거죠. 네, 저 4선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혹시나 만약에 정의당이 없어지더라도 네. 가장 마지막에 남으실 분이 윤 후보자님 아니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전국위원 처음에 나올 때 네. 당의 여러 가지 뭐 언제 없어지냐 네. 이런 논쟁할 때 네. 걱정 마십시오. 네. 제가 있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네. 예, 제가 나간다고 할 때 그때 나와서 늦지 않습니다. 네. 예, 가장 제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 가장 늦게. 네, 가장 늦게 문을 닫고 나오실 분. 예,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예, 제가 뭐든지? 대학생 때 네. 모든 사람이 그 리포트 낼 때 네, 가장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냈냐? 네. 안 냈다 그러면 다들 한심하고 네. 제가 냈다 그러면 전부 다들 바빴죠. 사람들이.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후보 등록도 거의 네. 예, 마감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마감을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 이남수 후보님 때문에 안 되셨죠? 이거 제가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런 플렉스한 부분이 계시군요. 예. 그럼 진짜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다, 이제. 예,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네, 진득하게 네. 편하지 않게 진득하게 오래도록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예, 그거는 제가 그 감이 뛰어납니다. 감히 이 자리 어떤 것에 대한 네. 그 감이 네. 뛰어나기 때문에 네. 제가 있어야 자리에는 꼭 있고 네. 없을 자리에는 빠지니까 역시. 제가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역시 정치인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정치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랑이 너무 능숙해요. 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잘하시네요. 아니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네, 도봉 42년, 재직기간 18년, 진보정의당 만들 때부터 입당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네. 계시는 네. 우리 윤 위원장님 진득하게 하는 정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게요. 예, 심지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위원장 그 아. 연수로도 보면 제가 큰 두 당보다도 제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지역위원장도 지금 네. 몇 년째 하시죠? 제 4선 7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네, 한 번 맡겨주시면 끝까지 하시는 분으로 네, 이렇게 알아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노인분들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으신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선거운동 이제 막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 달이 좀 안 남았어요. 지금 네, 현재 한 20일 남았죠. 예. 그 도봉에 또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도봉의 또 당원분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이런 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정성 있게 말씀하셔야지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동네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좋은데,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마음만은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안 주셔도 좋습니다. 표를 주십시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일을 하려면 네. 표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 주시고 친인척 네. 예, 다 동원해 주시고 네. 우리 당원 여러분도 가끔씩 우리 사무실에 들러서 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자원봉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오셔서 사무실은 북적거려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죠. 문제는 있죠. 네. 그러니까는 띄엄띄엄 네. 자주 오셔서 좀 힘을 주시고 길 가다 만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의 분들한테도 같이 저희의 그 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 크게 후보님이 크게 바라는 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되게 소소하게 네. 수줍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후원금은 좀 모아지셨나요? 일단 출마를 후원금 하면 얘기도 좀 하십시오. 네. 예, 후원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저희가 그 선거운동은 네. 후원금만큼 뛸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늘 8피냐, 4피냐, 12피냐 고민하는 것, 네. 예비 공모를 냈으느냐 없느냐 이런 것, 유세차를 뭘로 할 것인가, 네. 저희들은 늘 고민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의 그 지지가 있다면 네. 더 좋은 모습으로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의 후원.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대 양당은 2피냐 4피냐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다 16피 합니다. 최소한 우리 후보들이 8피 이상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유세차도 다른 당 후보들, 양당 후보들은 유세차도 LED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세차가 좋은 음질과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선거 들어가면 유급 사무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급 사무원도 좀 법정 선거 유급 사무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급 사무원도 쓸 수 있도록 그거 다 후원금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서 윤호를 사랑하는 만큼, 윤호 후보자를 사랑하는 만큼 많은 지지와 후원금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뭐 말씀하지 못했던 얘기나 또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도봉구가 우리 민주당이 지난 40년간 여당이었습니다. 지금은 10년간 서울시, 국회, 청와대, 도봉구, 시의원, 구의원 모두 다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다음에 구의원이나 모든 공약이 똑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뭐 어디 엘리베이터 만들겠다, 어디 뭐 맥주사 만들겠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우리의 노후를,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의 현재를 불안하지 않게 오늘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내일도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호는 그런 지역의 토건족에 이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에게, 우리 도봉 국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이제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이제는 정책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선거에서 사람만 바꾼다고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같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당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을 일상의 평범한 삶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가진 사람, 정의당 유은호 후보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도봉 정치 교체 이제는 판을 갈자 도봉구 갑 윤호 후보님을 만나봤습니다. 윤호 후보는 도봉 정치 교체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 꾸준히 성장한 후보입니다. 윤호 후보에게 댓글과 후원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계좌로 나갔는데요. 후원금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200구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이플렉스 200구독 만들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필수! 바로 지금 눌러주십시오. 서울시당 특별계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판을 갈 준비 되셨나요? Right now!